안녕하세요. 해드림 출판사 이승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책 홍보, 오프라인 영역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세상이 좀 어수선하죠. 역대 어느 대선보다 이번 대선은 석패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졌죠. 석패를 한 쪽에서는 후유증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선거 캠프에서 후보자를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뛰었던 사람들은 더하겠죠. 지금은 독재 시대가 아니니까 선거의 승패는 반복될 것이고요. 현재 자신의 삶이 정치가 아니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위해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저는요,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의 정서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몹시 거칠어진 그 정서는 정치 영역 이외에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죠.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또 경쟁하는 상대방을 비판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서 혐오나 증오를 표출하고 우박 퍼붓듯이 저주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그런 사람의 인성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지 싶은데 왜 그리 에너지를 낭비하나 싶기도 하죠. 저는 어제 제가 관리하는 해드림 출판사 트위터 9개에서 일부 팔로워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SNS 익명이라는 그 환경을 이용해서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 조롱하고 경멸하는 글을 쏟아내는 팔로워들을 차단시킨 것이죠. 그들이 쏟아내는 그 감정 쓰레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고요. 책 홍보를 위해서는 아무리 한 사람의 팔로워가 아쉬울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책 홍보를 해봐야 에너지 낭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트위터를 정리하고 나니 9개의 우리 해드림 출판사 트위터의 그 타임라인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특히 정치나 종교 분야에서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채 생각이 한쪽으로 굳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그 자신의 자유의지를 잃어버리면 가엾은 그 삶이 될 수가 있죠. 어떤 스승이 바구니 안에 꽃을 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인가? 제자들은 너무나 당연하듯이 꽃바구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스승은 꽃을 드러내고 생선을 바구니에 담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또 생선 바구니라고 대답을 했겠죠. 스승이 그래서 말을 합니다. 맞다. 똑같은 바구니이지만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가 되고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가 되느니라 하고요. 사람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향기 나는 꽃이 담겨 있으면 향기 나는 사람이 되겠죠. 여기서 향기 나는 꽃은 독서 같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노인이요,
그 손자에게 삶에 대한 그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다. 너무 끔찍한 그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과도 같지.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 질투, 교만, 분개, 혐오, 저주, 조롱, 경멸 등을 나타낸단다. 또 다른 놈은 선한 놈이지. 이 놈은 평화, 사랑, 희망, 겸손, 진실, 그리고 연민 같은 것을 나타낸단다. 이 같은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도 일어난다고 손자에게 알려줍니다. 손자는 잠시 그 말을 생각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간단하게 대답을 하죠.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마음이 있지만 어떤 마음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 사람의 모습은 달라지겠죠. 저는 오래전 공부하였던 법서들 가운데서요, 헌법, 민법, 형법, 경제학, 상법 등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학자들의 심오한 이론과 철학과 역사와 논리가 있는데요. 시험이라는 그 부담감이 없으니 충분히 즐기면서 독서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가운데서 헌법은요, 최고의 입문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헌법의 기본권 파트에는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비롯해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인격과 명예와 같은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법익들의 깊은 이론들이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헌법을 공부해야 한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요, 이런 걸 중시하는 사고를 어릴 때부터 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승용차가 있죠. 저는 승용차가 없는데요. 승용차가 없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돈이 없어서 승용차를 못 사는 것이고요. 다만 평생 승용차 없이 생활하였으니까 승용차에 들어간 비용만큼은 어디선가 전략이 되었겠죠. 제가 운전을 안 하는 두 번째는요, 제 여동생이 음주운전자의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체험을 했죠. 세 번째 이유는요, 제가 술을 좀 좋아하고 또 저에게는 매끼 식곤증이 좀 강해서 졸음운전을 할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승용차가 없어서 뭐 큰 불편은 없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승용차를 책 홍보용으로 또는 출판사 홍보용으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고향 마을 앞에는 차량 통행이 많은 4차선 도로가 붙어 있고요. 거의 고속도로 비슷하죠. 준고속도로라고 하고는 합니다. 도로와 그 바싹 붙은 들머리에는 도로보다 약간 높은 그 당산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당산을 볼 때마다 우리 해드림 출판사 홍보 간판을 그 도로를 향해 세워두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하죠. 요즘 버스나 영업용 택시에는 광고 부착물이 많이들 붙어 있습니다.
차가 달릴 때는 물론이고 정류장이나 신호등 앞에 서 있을 때는 길 가는 사람들이나 앞차 운전자에게 그 부착물들이 눈에 띄게 되죠. 자신의 책을 출간한 저자들도 대부분 승용차가 있으니까 그런 홍보 스티커 하나 붙이고 다녀도 괜찮을 법한데요.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해드림 저자들 가운데 그런 저자는 딱 2분이었습니다. 2분 모두 경마 관련 서적을 출간한 분이었죠. 그 경마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쓴 허대영 저자는요, 책이 나온 이후에 그 경마에 관한 정보 회사를 창업을 하였는데 그 회사의 이름을 책 제목인 경마의 재발견으로 하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홍보 전략이죠. 그리고 회사 차량에도 그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그 발길이 빈번한 곳에 주차를 해두곤 하였습니다. 자신의 승용차에 자신이 출간한 책 표지를 넣은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면 그 멋지지 않나요? 저는 저만 그리 생각하는 것일까요? 홍보 카피하고 그 스티커 디자인을 좀 세련되게 만들면 사람들의 시선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겠죠. 차량 스티커 제작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리 간단하고 쉬운 홍보조차 안 하는 저자들이 대부분이죠. 자기가 자기 책 홍보하는데 쑥스럽고 창피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책은요, 과일과 같습니다. 맛은 좀 덜해도 몸에 들어가면 다 영양분이 되는 것이죠. 또 과일 가게에서 맛있고 달달한 과일만 가져다 놓고 파는 것은 아니죠. 독자들은 맛이 없어도 피땀 흘려 가꾼 그 농부들을 생각을 해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생각하면서 먹으면요, 다 내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요, 승용차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게 귀찮다면 최소한 초보 운전식 그 문구를 붙여도 됩니다. 초보 운전이라는 그 자그마한 그 명패나 스티커는 뒤에 있는 차량들이 눈에 아주 쉽게 띄죠. 이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이듯이 간단히 이 책을 추천합니다. 뭐 떠난 그대의 서랍을 열고 뭐 이렇게 쓰거나 책 제목만 붙이고 다녀도 썩 괜찮은 홍보가 되겠죠. 이를 본 사람들은 또 저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일까 하고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런 홍보는 모두 큰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홍보들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살아계실 때요, 카톨릭 신자들은 승용차에다가 내 탓이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아주 멋진 의식 전환 운동이었죠. 우리나라 저자들만이라도요, 자신의 승용차에 자신의 책 홍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OECD 국가 중 독서일 꼴찌라는 불명예에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자신의 책 홍보 차원을 떠나서 국민의 독서 함양에 일조하는 일이겠죠. 독서가 부족하면 국민 정서는 더욱 거칠어지는 것이고요.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인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경멸하고 혐오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 소형 LED 전광판은 어떨까요? 그 승용차 뒤 유리창에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그맣게 그 LED 전광판을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 것이죠. LED 전광판은 원하는 사이즈로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홍보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책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내 책을 홍보할까 항상 고민을 해야 하고요. 출판사가 알아서 하겠지 하거나 독자들이 알아서 사주겠지 하는 안일한 그런 그 생각은 누워서 옹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프라인 책 홍보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책갈피나 명함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책갈피나 명함은 페트지 책갈피나 뭐 종이 명함 같은 그런 일반적인 게 아니고요, 순금 또는 금장 책갈피나 펄지 금장 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으로 만들면 그 사람들의 그 주목을 끌기도 어렵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으면 뭐 보관하기 귀찮으니까 버리기 십상이죠. 해드림 출판사의 제 명함요, 종이 명함 대신 금펄 그 플러스 재질의 금빛 명함입니다. 일반 명함보다 좀 비싸지만 이 재질로 명함을 만든 이유는 그 홍보 목적으로 오래 보관시키려는 의도였죠. 제 명함을 받는 분들은 하나같이 좋은 반응을 합니다. 저는 이 금장펄지 명함을요, 그 책갈피용으로 제작을 해볼까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자는 명함으로 사용하고 그 명함을 받는 사람은 책갈피로 쓰는 것이죠. 명함이 꼭 지금 크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기존 명함 폭 절반 크기로 해서 책갈피처럼 좀 더 직사각형으로 제작을 한 것이죠. 물론 명함에는 책 제목과 카피 등이 주 제목으로 들어가겠고, 저자 연락처 등은 부재가 되겠죠. 책 홍보물이니까요. 다만 이것은 아직 실행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조만간 한번 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저자하고 의견이 맞아야 되겠죠. 또 24K 그 순도금 책갈피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 책갈피도 있고요. 책을 출간한 문인들 중에는요, 책이 나오면 문예지에 몇십만 원 주고 광고를 합니다. 물론 홍보 효과보다는 그 어려운 환경의 문예지를 후원하는 차원이겠죠. 만일 책 홍보를 생각한다면요, 저는 이런 문예지 광고보다 그런 돈으로 24K 순도금 책갈피나 순금 책갈피를 제작을 해서 서평 이벤트 같은 것으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는요, 그 서평 이벤트를 하는 카페가 여럿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이벤트 신청을 하면 보도자료를 먼저 보내야 하고요. 서평 이벤트 그 신청자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인원수대로 각자에게 책을 보내줘야 됩니다. 서평 인원은 이벤트 신청자가 정할 수가 있죠. 보통 뭐 한 20명 전후로 합니다. 책을 받은 이벤트 당첨자는요, 책을 읽으면 그 서평을 반드시 자신의 블로그나 다른 그 인터넷 그 사이트에 올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서평 이벤트를 하면서요, 그 이벤트 당첨자에게 24K 순도금 책갈피나 순금 책갈피를 증정을 하면 그 이벤트 효과는 훨씬 더 크겠죠. 문해지에 광고하는 비용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순도금 책갈피나 그 순금 책갈피는 한 개당 뭐 10,000원에서 뭐 한 10,000원, 11,2천 정도 평균 잡아서요. 그 정도 하는데 이거 20개 만들면 한 20만원 전후 들잖아요. 충분히 그런 저자 책이나 저자 자신을 드러내는 데는 그 충분한 그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구매로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그거는 차후 문제고요. 그 출간을 하다 보면 너무 체면을 차리는 저자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지성의 상징인 책 자체가 그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죠. 내 책이 나왔으니 서점에서 구매 좀 해달라는 말이 어쩐지 낯간지럽고 자신의 인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책은요, 저자를 잘 아는 사람이 사든, 또 저자와 일면식도 없는 일반 독자가 사든, 판매되고 소비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책이 나오면 저자 주변으로 가장 빨리 전달이 될 수가 있으니까 주변부터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죠. 신간이 일반 독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그만한 시간이 걸립니다. 저자들은 자신의 책이 서점에 입고되면 바로 인식되는 것으로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전파 가능성이 빠른 인터넷 시대라고 해도요, 독자에게 책을 알리고 구매욕을 이끌어내려면 그만한 시간하고 노력하고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책이 출간되기 전 미리 인터넷상에서 충분히 효과가 되었거나 그래서 독자들이 미리 확보되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책이 나오자마자 들불처럼 판매가 일어나기는 어려운 일이죠.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구절을 자주 떠올립니다. 누구나 잘 아는 성경 말씀과 경구인데요. 그 하나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성경 말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구는 진인사 대천명이죠. 오프라인 책 홍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책 홍보를 하면서 가장 유치했던 두 가지 홍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절박해지면 좀 유치해지더라고요. 하도 유치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싶지만, 제가 책 홍보에 얼마만큼 목말라 했는지 그 느낌을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끝나면 제가 하였던 오프라인 책 홍보 이야기 마지막으로 홍보실, 해드림 출판사 홍보실 이야기만 남게 됩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